여러분, 2021년인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이제 경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식은 없다.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변화들 아마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비자학과 교수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요, 내년 경제의 어떤 트렌드가 뭘까, 소비 트렌드가 뭘까, 이것을 분석해서 책으로 써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0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입니다. 10가지 변화 중에. 핵심은요. 핵심은 코로나19입니다. 10가지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 지금 김난도 교수는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앞글자만 딱 따내서 말입니다. 역시 그냥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안 하고 10가지를 이름을 딱 지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카우보이 히어로, 멋있잖아요. 카우보이가 뭡니까? 서부를 질주하는, 솥대를 물고 질주하는 그런 영웅. 이제는요, 내가 이 위기를, 코로나19를 함께 해서 완전히 카우보이처럼 쫙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만 영웅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Vnomics예요. Vnomics. 바로 바이러스 경제입니다. 바이러스가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뭐예요? 일단 불규칙성이 굉장히 강해요. 불규칙성이. 그리고 불확실성이 어떤 때보다 심합니다. 어떤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제의 어떤 모델을, 표준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돌아다녀야지 소비활동이 일어나고, 소비활동이 일어나야지 경제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경제는 전반적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불규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 쉽게 말하면 감염의 공포가 커지면 이게 기업 경영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쑥 올라가. 이렇게 막 진폭이 굉장히 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계획을 잘 짜지 못할 만큼 어떤 무리한 진폭을 가진 어떤 경기가 온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돌다리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두드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두드리지 않으면 내년 바이러스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게다가 불확실성은 또 얼마나 큽니까? 불확실성. 불규칙이 현재라면요, 불확실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큽니다. 이게 치료제가 개발될런지, 또 백신이 개발될런지, 이거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요.
지금 백신 개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에도 개발을 못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치료제 개발은 내년에 하겠지만 백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이노믹스는 이제 현실이고 그 현실 안에서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집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홈 오피스 개념이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홈 오피스 개념이 확장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과 문화가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러면 집의 형태도 홈 오피스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도 이제는 홈 오피스에 맞는, 예, 일반 직장에서 쓰는 책상하고 다른 책상들도 쓰겠죠. 예, 또 컴퓨터를 쓰더라도 다른 컴퓨터를 쓸 겁니다. 싸고 기업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배포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홈오피스에 맞는 그런 사업도 아마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 때는요, 세 번째입니다. 자본주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그런 세대들이 탄생을 합니다. 예, 자본주의 퀴즈들이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는 게 이게, 예, 바로 자본주의 퀴즈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활동이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 자유민주주의 이 기반 하에 시장경제를 꽃피워야 된다. 아마 젊은 세대들이 바뀌어 나갈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 자유로움으로, 예, 시장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이들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40대 말 50대, 예, 여기 진보층 굉장히 많거든요. 진보층이. 그러나 20대만 내려가면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퀴즈들이, 예, 뭐 쉽게 말하면 거침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이 사업 모델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지금은 유튜브 하지만 또 유튜브가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느 때는 트위터가 떴다가, 어느 때는 페이스북이 떴다가, 또 어느 때는 유튜브가 떴다가, 이게 변화의 과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 롤코라고 하네. 롤코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찐텐 롤러코스터 라이프, 뭐 그게 내년에도 완전히 세상을 많이 지배해 갈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예상들. 그만큼 롤러코스터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진폭이 굉장히 심한 그 롤러코스터, 이것을 즐기는 세대. 사실 내년에 보면요, 위기가 굉장히 심하고 제가 그 위기가 진폭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즐기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즐기는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거. 여섯 번째는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예. 옛날하고 다릅니다. 일상에 패션까지도 더해져서 운동 열풍도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예. 요즘 세대들 자체가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운동과 관련된, 예,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활황을 이루겠죠. 예. 피트니스 센터가 그렇고, 피트니스 센터, 실내 운동하는 데 말입니다.
게다가 옷도 그렇죠. 옷도. 건강식품도 그럴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해가는 그런 세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N차 신상? N차 신상? N차라는 것은 여러 번 쓴 신상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고 거래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가 난리 나는 걸 보면 이제는 N차 신상, 중고 거래도 내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50대 40대만 하더라도 중고품 잘 안 쓰려고 해요. 기왕이면 새거, 기왕이면 새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요 명품이라면 중고도 좋아요. 나는 명품이라도 중고 사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고 말입니다. 많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델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7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CX 유니버스라는 겁니다. CX 유니버스. 쉽게 말하면 팬덤을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팬덤을 통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팬덤, 아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샀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마 앞으로도 BTS가 뜨는 한 아미들이 주식을 자꾸 살 거예요. 저는 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거품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는 계속 살 거다. 주식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옛날에 SMS도 그랬었거든요. SMS도 실제 주식을 샀습니다. 실제 주식을. 그리고 실제 주주로서의 어떤 SM에다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찐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데도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8번째는요.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는다.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여기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MRI 검사가 인기몰이를 하듯이 이들에게 새로운 세대들 내년의 변화의 속에서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결국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언택트 이코노미잖아요. 외로워요. 결국은 휴먼 터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년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했던 이 10가지 변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서 나는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나는 그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